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자,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예. 자, 10대 남학생 5명이 무인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피운 사건이 최근 발생을 했죠. 우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무인 모텔을 운영하는 분이 자신이 최근에 겪었던 황당한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림으로써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예. 지난 10일 그 미성년자들이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숙박 요금을 결제하고 무인 호텔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술 마시고 담배를 피는 과정에서 침구등에 이제 담배불로 구멍도 내고 또 손잡이들도 파손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객실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텔 주인이 이제 미성년자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객실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객실이 엉망이 돼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니까 미성년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적반하장식으로 자신들은 촉법 소년들이다. 우리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난동까지 부렸다고 해서 그 공분을 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참 이 학생들의 태도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무인 모텔 주인이 아이들을 다그치자 우리는 촉법 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은 죽여봐라. 이러면서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던데 이게 저 촉법 소년이라는 게 이게 정확히 뭡니까? 촉법 소년. 예, 우리 형사법에 우선은 그 형사 미성년자 규정이 있죠.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를 해서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제 형사처벌하지 않은 어떤 특례를 주고 있는데 또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분류해서 일정한 그 일반 성인과 다르게 형사 절차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강학상, 법률 용어상 촉법 소년이라 합니다. 근데 그 촉법 소년이 결국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제 성인과 다르게 처벌받는다는 것 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악용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은 진짜 그 아이들의 말대로 남학생 5명은 촉법 소년이 맞았던 겁니까? 결국은 이제 난동을 부려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분들이 출동을 했는데 그 출동해서 현장을 제지하는 경찰들을 상대로 이 미성년자들이 때려봐라 뭐 아프겠지요 라는 식으로 또 경찰관들을 상대로 조롱까지 했다고 하네요. 저도 이 사건 보고 영상까지 한번 봤는데 영상 내용을 보니까 참 망연자실이던데요. 진짜 가관이 그런데 이제 결국은 영상을 봤는데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제 만 14세가 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모텔 객실을 엉망으로 만든 부분, 그럼 침대를 손상시킨 부분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형사 절차가 아마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떻게 그 어린 중학생이면 되게 어린 학생들인데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그 경찰한테 그렇게 막 대들고 하는 모습을 저도 영상으로 보면서 이게 지금 실제적인 사건인가? 예, 연출인가 예, 정도로. 이거 제 눈을 의심했었어요. 네. 예? 아니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객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 사건 발생한 모텔은 그 무인, 요즘 뭐 인건비 절감도 있고 그렇죠. 또 현대화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자판기를 통해서 이제 숙박 대금 결제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특이한 것은 이번 미성년자들이 이번 사건 전에도 입실 시도한 적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이제는 오면 안 된다라고 입실을 거부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이번에는 주인 몰래 무인 결제하고 모텔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미성년자가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허용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뭐 근거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미성년자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그 자체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미성년자 중에서도 서로 이성 간에 남자 여자 간의 이성 혼수는 이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그건 뭐- 동성 간의 미성년자들이 숙박시설 하는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숙박 계약도 일종의 이제 계약의 일종이니까 주인이 이제 객실을 나는 미성년자에게는 객실 줄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뭐 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단지 그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숙박 자체를 하지 마라. 그런 취지의 법을 만드는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어렵다 이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사건 직후에 그 문제의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은 상태인가요? 미성년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면 사실은 뭐 자식들을 보호 감독하는 부모로서는 우선적으로는 발생 사실에 대한 사과를 하고 또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해 주려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니까요. 이 사건에서는 그 가해 부모들이 전화 와서 어떻게 할 거냐 사과는 하지 않고 뭐 할 테면 해봐라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의 태도가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모텔 주인이 이 사건을 세상에 공론화했다고 하는군요. 아니 장 변호사님, 예. 이 촉법 소년 제도 이게 꼭 필요한 제도인가요? 이거 뭐 어떻게 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사실은 이 철모르던 어린 시절에 한 번의 실수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 실수들을 관대하게 처벌하거나 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면서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형사 미성년자 제도 또는 촉법 소년 제도의 취지인데요. 이제는 그것을 너무나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또 사실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인지력도 뭐 예전과는 달리 비교 없을 정도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잣대, 예전 기준을 그대로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는 이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뭐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 법 자체를 개정하는데요. 형사 미성년자 만 11세 넘으면 처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촉법 소년의 기준을 이제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14세지만 11세만 넘으면 형사처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기준을 상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예. 어제 제 와이프하고 저녁 먹으면서 네. 와이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방송을 지금 제 와이프가 듣고 있을 텐데. 네. 그 아는 동료분 지인의 자제분이 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네. 근데 아니구나. 그 아는 그 지인이 회사를 다니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왔답니다. 네. 근데 신입사원이 뭘 잘못해서 꾸짖었대요. 네. 그랬더니 다음 날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쳐들어왔겠죠. 부모가 연락이 왔대요, 글쎄. 그런 사례도 꽤 있습니다, 요즘. 네. 아니, 회사원이 혼났다고 해서 부모한테 연락 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세상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성부가 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기가 막히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참, 진짜 너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참 쓴 웃음만 짓고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 만나봤습니다.